오늘은 차 마시고 있습니다. 차. 카모마일 차. 저는 차 중에서는 카모마일 차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 참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여자분이 데이트한 첫날부터 이유도 모르고 남자한테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진짜 뭐 무서워가지고 어디 뭐 남자 만나겠습니까? 사람 만나겠어요? 진짜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되고 정말 남자는 또 여자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 거로도 한번 방송을 할까봐요.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좀 맞는 남자나 여자를 만날 수 있나, 이런 내용으로. 그냥 사람들이 참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네, 제로님 반갑습니다. 진짜 뭐 서로 뭐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잘못 만나 놓으면 진짜 뭐 나중에는 막 정들면은 뭐 나한테 안 맞아도 막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진짜 위험해.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뭐 연인이 뭐 변태인 줄을 알면서도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뭐 이해를 해줘야 된다느니 뭐 어쩌다느니 뭐. 우리 제발 자기 자신을 좀 소중하게 생각을 합시다. 자기가 힘든데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 계속 뭐 만나준다고 뭐 좋은 사람 뭐 그런 사람 그렇다는 말 못 듣습니다. 바보 병신이란 소리만 듣지 누가 그걸 보고 그 뭐 착하다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투자할 곳에 투자합시다. 엉뚱한 데 투자하지 말고. 엉뚱한 데 투자하면 바보 병신 소리 듣습니다. 후회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당장은 이게 다인 것 같아도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자들은 대부분 자위 같은 성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짧게 줄여서 성적인 집중력이 이 남자보다 훨씬, 아주 훨씬 약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섹스할 때는 물론이고 쎄 빠지게 자위를 했는데도 오르가즘을 단 한 번도 못 느꼈다는 여자들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재미가 없다 보니까 자위도 안 한다는 여자들도 있어요. 즉 섹스로는 물론이고 뭐 자위로도 성욕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특히 남자분들 생각해보세요. 쎄 빠지게 자위를 했는데도 사정을 못한다. 그러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 과연 살 수 있을까요? 물론 무성욕이라는 사람들처럼 성욕을 전혀 안 느낀다면 뭐 얼마든지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성욕은 강하게 느끼는데 이 섹스를 해도 자위를 해도 도무지 사정을 못한다. 그래도 살 수 있을까요? 섹스를 할 때는 물론이고 자위를 했는데도 오르가즘을 못 느낀다는 건 성적으로 엄청나게 불행한 겁니다. 오르가즘을 못 느낀다면 성욕을 전혀 해소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불행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진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한 거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여자들 중에는 심지어 자위를 했는데도 성욕을 단 한 번도 해소하지 못할 만큼 성적으로 엄청나게 불행한 여자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자위를 할 때 오르가즘은 느끼는데 이 섹스를 할 때는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해서 이 섹스로는 성욕을 단 한 번도 해소하지 못했다는 여자는 훨씬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섹스를 할 때는 혼자만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여자가 잘 집중할 수 있게, 여자도 함께 성욕을 해소할 수 있게 남자가 충분히 배려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남자들 중에는 아내나 여자친구를 성적으로는 조금 더 배려하지 않고 혼자만 만족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남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자는 좋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또 뭐 여자는 힘들어도 상관없다. 무조건 나만 좋으면 된다. 이상성욕자인 남자들, 즉 흔히 말하는 변태인 남자들만 이런 게 아닙니다. 보통 남자들 중에도 이렇게 막무가내인 남자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 방송된 한 TV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혼자만 만족하는 섹스를 한다는 남편과 이런 남편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한 아내가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들 부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특히 남자분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인이나 아내와의 성생활에서 이 도대체 뭘 조심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남편이신 남자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가지고 화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조금 답답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방송된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과거에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였다는 남편과 함께 출연한 한 아내가 뒤죽박죽 남편과의 성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놨는데요. 이날 그녀가 얘기한 어려움을 요약하면 크게 4가지입니다. 뭐냐? 첫째, 도무지 성생활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남편이 너무 무겁다. 과거 유명한 운동선수였다는 그녀의 남편은 지금도 몸무게가 115kg나 된다고 하는데요. 몸무게가 115kg인 사람 밑에 깔린다면 어지간한 남자라도 꼼짝을 못할 겁니다. 여자는 숨이 막힐 수도 있고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 하지만 이 남편은 자기 아내가 자신의 몸무게를 감당하는지 못하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이 성생활을 계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성생활을 할 때마다 115kg나 된다는 남편한테 짓눌려야 할 텐데요. 이 정도라면 과연 성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고문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문 같은 성생활을 도대체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사실 몸무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남편이 더 무겁다고 해도 체위만 잘 선택을 하면 이 아내는 남편한테 짓눌리지 않고 즐겁게 성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무거워서 이 성생활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걸 보면 이 남편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그런 배려도 안 하는 듯 싶은데요. 그러니 이 아내는 단지 남편이 무거워서 성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사실 자신을 조금 더 배려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성생활을 힘들어한다고 말할 수 있죠. 둘째, 도무지 성생활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남편이 너무 시끄럽다. 그녀의 남편은 관계 도중에 좋다는 등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데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좋으면 얼마든지 표현할 수도 있죠. 더구나 표현하고 싶은 거 억지로 참았다가는 마음이 병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 쌍의 남녀가 커플 요가나 커플 체조 같은 커플 운동을 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아 좋다 뭐 아 시원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시끄럽게 말을 한다면 과연 상대가 운동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데도 상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뭐 집중력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뭐 쩝쩝대면은 너무 거슬려가지고 도무지 밥을 못 먹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래서 뭔가 함께 할 때는 서로 잘 집중할 수 있게 배려를 해야 하는 거죠. 특히 성생활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여자는 성적인 집중력이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남자와는 달리 조금이라도 시끄러우면 성생활에 도무지 집중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남자들 중에도 시끄러우면 집중이 안 된다는 남자가 많이 있던데 여자는 오죽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남자가 혼자만 좋다면서 신음을 낸다든지 등등 막 시끄럽게 한다는 건 여자가 성생활에 집중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 남편은 몸무게뿐만 아니라 시끄럽게 하면서 아내가 성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야 아내가 남편과의 성생활을 재미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셋째, 짜증이 날 만큼 남편의 요구가 너무 많다. 그녀의 남편은 관계를 하는 도중에 아내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요구를 한다는데요. 오죽하면 아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짜증이 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남편 몸무게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낑낑대고 있는 데다가 남편이 자꾸 시끄럽게 하다 보니까 이 성생활에는 도무지 집중을 못하고 있는 아내한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까지 하다니 이 정도면은 성생활이 아니라 완전 고문이죠. 이해가 안 된다면 남자분들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예? 여자친구나 아내가 더 정신을 못 차리게 이런 요구 저런 요구를 한다. 과연 그런 섹스가 재밌을까요? 하지만 이 아내가 어떤지는 생각하지도 않는지 남편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같은 요구를 한답니다. 도대체 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아내를 막 부려먹는 걸까요? 혹시 아내를 살아있는 섹스 인형쯤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과연 이런 남자와의 성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여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넷째,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요구한다. 먼저 이 아내는 그나마 밤이면 남편의 요구를 들어줄 마음이 조금은 생긴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역시 아내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시도 때도 없이 덤빈다는데요. 그러니 이 아내는 밤낮으로 상관없이 남편과 이 고문 같은 성생활에 시달린다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덤빈다면 아내가 남편을 마주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남편이 보고 싶어도 언제 또 덤빌지 모르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보고 싶다고 하겠어요? 솔직히 저는 이 아내가 도망가지 않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남편은 연신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던데요. 여자분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면 아내를 배려해야지 왜 아내를, 여자친구를 자꾸만 힘들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아내, 여자친구 말을 모두 무시하는 게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기사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하는 사람도 말로는 사랑해서 때렸다고 하대요. 섹스라는 건 분명히 남자와 여자 모두 좋아야 되는데
왜 여자는 희생하고 남자만 좋아요? 이건 섹스가 아니라 성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성적인 고문을 당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남자친구나 남편의 이런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남자한테 성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던데요. 진짜 사랑한다면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오르가즘을 팡팡 느끼게 해주죠. 남자 잘 만나가지고 성생활 할 때마다 떡실신 될 만큼 오르가즘 느낀다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사랑이죠. 이게 진짜 사랑이죠. 증거가 없는데 무슨 말로만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 증거가 없는 남자의 사랑한다는 말은 믿지 마십시오. 오르가즘 못 느끼게 만드는 남자의 말 믿지 말라고요. 남자분들 분명히 알아두세요. 이 남편처럼 남자친구나 남편이 혼자만 만족하려고 해도 대부분의 여자들이 처음에는 받아줄 겁니다. 하지만 참는데도 한도가 있죠. 처음에는 남자 받아주던 여자도 점점 성생활이 재미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기만 일방적으로 봉사해야 되는 데다가 더구나 운동처럼 심지어는 고문처럼 생각되는 성생활을 도대체 누가 재밌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재밌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자가 이렇게 바뀐 걸 사랑이 식었다고 의심하는 남자들도 있던데요. 아무튼 이렇게 재미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자는 점점 남자와의 성생활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의 성생활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죠. 이렇게 되면 여자는 점점 남자와의 성생활을 피하게 되는데요. 이 아내도 지금은 남편과 고문 같은 성생활을 잠을 잔다든가 이런저런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동안 사랑을 빌미로 남자한테 성적으로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자는 배신감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다른 남자 만나서 몰래 바람을 피울 수도 있죠. 그러다가 오르가즘 잘 느끼게 해주는 섹스 잘하는 남자 만나서 몰래 도망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보나마나 남자는 엄청나게 비참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싶지 않다면 여자친구나 아내가 함께 성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인 배려, 기회가 있을 때 하세요. 계속해서 혼자만 재밌는 섹스 하려고 한다면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이 배려를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영원히 사라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럼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 좀 흥분했죠? 저도 같은 여자라서 이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지금 뒷골이 막 땡겨요 지금. 그래가지고 오늘 좀 많이 흥분했으니까 좀 이해 바랍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 대한민국 최고 성심이 전문가 홍희아짱 홍희정이었습니다. 엔진 났네.